세상을 보는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시대를 초월한 인생 지침.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빛을 적당히 감춘다. 너무 드러내면 질투를 사고 너무 숨기면 무시당한다. 이 문장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에 나오는 300여 개 금원 중 하나야. 이 책을 펼치면 17세기 스페인의 현자가 내 곁에서 조곤조곤 삶의 비결을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다. 이 책은 단순한 처세술서가 아니야. 혼란과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품격 있게 성공하는 길을 안내하는 지혜의 보물창고지. 이 글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현대적 시사점,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깊이 탐구하고 마지막에 깔끔히 정리할게. 자,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자. 책의 줄거리 300개의 금원으로 풀어낸 삶의 전략. 세상을 보는 지혜는 1647년 스페인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책이야. 원제는 오시웨로 매뉴얼 YART DPRUDCIA, 즉 신탁편람과 지혜 기술이라는 뜻이지. 이 책은 300개가 넘는 짧고 강렬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금원은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관계, 사회적 처신, 자기관리, 성공과 행복을 위한 깊은 통찰이 압축되어 있지. 당시 스페인은 경제적 위기, 전쟁, 정치적 혼란으로 뒤덮인 시기였어. 그라시아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을 지키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을 전하고자 이 책을 썼어. 그의 글은 종교적 색채보다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감이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금원은 모든 것을 신중히 하라로 시작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신중함은 성공의 열쇠다. 한 번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조언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볼까? 상상해봐. 너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 동료와 상사가 너를 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승진 기회가 결정될 수도 있어. 이때 성급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를 강행한다면 실수가 드러나고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커.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해. 그는 이 원칙을 정치, 비즈니스,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 또 다른 금원에서는 너무 솔직하지 말라고 말해.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어. 내가 그 옷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하는 게 최선일까? 그라시아는 이렇게 썼어.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다루는 법을 모르면 모두를 다치게 한다.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야. 이 조언은 현대 SNS 환경에서도 유효해. 누군가의 게시물에 섣불리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말의 무게를 신중히 다루라고 가르쳐. 책은 총 5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주제를 다뤄. 첫 번째 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두 번째 장은 개인의 품성과 내면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세 번째 장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처신, 네 번째 장은 성공을 위한 전략, 다섯 번째 장은 행복과 내면의 평정을 찾는 법을 다뤄. 각 장은 짧은 금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문장을 읽고 곱씹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는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조언하며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의 품성과 의도를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어. 이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야. 진심이 없는 관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친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 또 다른 예로 그라시아는 너의 명성을 관리하라고 강조해. 그는 이렇게 썼지. 좋은 명성은 천천히 쌓이지만 쉽게 무너진다. 이 조언은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 특히 중요해. 한 번의 실수로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받으면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에서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 논란이 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생각해봐.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라고 조언하지. 그는 또한 너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어.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의 단점이 시간 관리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동료나 상사가 이를 이용해 너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라시아는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해. 이는 현대 경쟁적인 직장 환경에서도 유용한 전략이야.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감 있게 강점을 드러내면서 준비 부족 같은 약점은 철저히 보완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또 다른 금원에서는 너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해. 그는 의도를 감추는 게 때로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봤어.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조건을 처음부터 드러내면 상대가 이를 이용해 협상을 불리하게 이끌 수 있어. 그라시아는 의도를 적절히 감추고 상황을 관찰하며 유리한 순간에 드러내라고 조언하지. 이건 현대의 정치, 비즈니스,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너무 빨리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오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 핵심 메시지 신중함, 균형, 자기주도적 삶, 명성 관리.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는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엮여 있어. 첫 번째는 신중함이야. 그는 세상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봤어. 그래서 경솔하거나 순진하게 행동하면 쉽게 이용당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지. 예를 들어 그는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고 냉철함을 유지하라고 강조해. 이건 현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는 조언이야.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마주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번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 예를 들어 상사가 너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줬다고 해봐. 즉각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그라시아는 이런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면 침묵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했어. 두 번째 메시지는 균형이야. 그라시아는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해. 이건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는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 예를 들어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에서는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해. 이 균형의 기술은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가령 직장에서 팀원들과 협업할 때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며 화합하는 태도가 필요하잖아. 그라시아는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봤어.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주도적 삶을 살라는 거야. 그라시아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라고 강조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 순한 양과 비둘기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라. 이건 수동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너가 꿈꾸는 커리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지.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메시지가 중요해. SNS에서 남들의 성공을 보며 조급해지거나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얽매이기 쉬운데, 그라시아는 너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고 조언해. 네 번째 메시지는 명성 관리야. 그라시아는 명성이야말로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봤어. 그는 명성은 천천히 쌓이고 쉽게 무너진다고 했지. 이건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예를 들어 한 번의 부주의한 트윗이나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 그 여파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어. 그라시아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이는 직장, 사회적 관계, 심지어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야.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부주의한 농담을 던지면 그 말이 퍼져 너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라시아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 다섯 번째 메시지는 침묵의 힘이야. 그라시아는 침묵은 지혜의 성전이라고 했어. 불필요한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며 상황을 관찰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봤지.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즉각 내놓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적절한 타이밍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이건 SNS에서도 마찬가지야. 논란이 되는 주제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현명할 때가 많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을 보는 지혜는 4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적용 가능한 교훈을 주어. 첫 번째 시사점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이야. 현대 사회는 경쟁과 갈등, 복잡한 관계로 가득 차 있어. 그라시안의 조언은 이런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줘. 예를 들어 그의 과장하지 말라는 조언은 SNS 시대에 특히 와닿아.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과장된 말로 주목받으려 해. 하지만 그라시아는 과장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 차라리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을 과시하며 팔로워를 늘리려는 대신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신뢰를 얻는 게 더 지속 가능한 접근이야. 두 번째 시사점은 내면의 중심 잡기야. 그라시아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공정하더라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 뉴스, SNS, 이메일, 메시지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휘둘리기 쉬워. 그라시안의 조언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중요해. 그는 침묵은 지혜의 성전이라고 했어. 불필요한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다는 거지. 세 번째 시사점은 지혜의 시대적 초월성이야. 그라시안의 금원들은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아. 그의 조언은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17세기 스페인뿐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예를 들어 그는 나쁜 명성은 쉽게 얻지만 치욕을 씻기는 어렵다고 했어. 이건 현대의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한 번의 실수로 온라인에서 비판받으면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의 조언은 우리가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줘. 또 다른 예로 그는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어. 현대에서도 우리는 종종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곤 해. 그라시아는 진정한 우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라고 조언하지.
네 번째 시사점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야. 그라시아는 세상이 이상적이지만은 않다고 봤어. 그는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예를 들어 그는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행동하라고 했어. 이건 단순히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뜻이야.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잖아.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어.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줘. 다섯 번째 시사점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이야. 그라시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조언했어. 이는 현대의 멀티태스킹과 바쁜 일상 속에서 특히 중요한 교훈이야. 예를 들어 마감이 촉박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라시아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어. 이는 현대의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통찰과 실용적인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한 독자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썼어.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을 위해 쓰여진 것 같아요. 나서지 말라는 조언은 신입사원 시절의 나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책임이나 비판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이 독자는 그라시안의 조언이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돌아보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어. 그는 특히 침묵의 힘에 대한 금원이 직장 내 갈등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썼지.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했어. 그는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극찬한 이유를 알겠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명언이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정말 현실적이어서 친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책을 펼쳐봤어요 라고 썼지. 이 독자는 침묵의 성전에 집거하라는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했어. 그는 불필요한 말 다툼을 피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해.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의 세속적인 면모에 놀랐다고 했어. 그는 성직자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다니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라시안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이 책은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교활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균형의 지혜를 가르쳐 줘요 라고 썼지. 이 독자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했어. 그는 너무 솔직하지 말라는 조언이 비즈니스 협상에서 특히 유용했다고 했어.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해.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이 단순히 처세술을 넘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준다고 했어. 그는 그라시아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요. 그의 조언은 냉소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세상이 불공정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썼지. 이 독자는 특히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어. 그는 이 문장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의 문체에 매료됐다고 했어. 그는 그라시안의 문장은 짧지만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요. 마치 명언집을 읽는 듯한 느낌이지만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이에요 라고 썼지. 그는 특히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약점을 감춘다는 조언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 그는 이 원칙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장점을 부각시키는 법을 배웠다고 해.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이 리더십에 큰 영감을 줬다고 했어. 그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라시안의 조언은 팀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는 조언은 팀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을 읽는데 유용했어요 라고 썼지. 그는 이 책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타인을 이끄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고 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주는 영감. 세상을 보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서를 넘어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 성공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그라시안은 17세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했지. 그의 금언들은 신중함, 균형, 자기주도적 삶, 명성관리, 침묵의 힘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엮여 있어. 이 메시지들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SNS로 가득한 디지털 세상,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직장,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라시안의 조언은 우리에게 내면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길을 안내해. 그의 조언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신중히 하라는 조언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검토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줘. 너무 솔직하지 말라는 조언은 SNS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데 유용하고, 침묵은 지혜의 성전이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돼. 또한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는 조언은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을 줘. 명성은 천천히 쌓이고 쉽게 무너진다는 말은 디지털 세상에서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해. 현대적 시사점은 특히 두드러져. 그의 조언은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줘. 예를 들어 SNS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는 모두 그라시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야. 그는 또한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결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야. 그라시안의 금언들은 짧지만 강렬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어.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더 현명하게, 더 품격 있게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4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는 그라시안이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이야. 자, 이제 너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야. 혹시 그라시안의 조언이 너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준 적이 있나?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기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세상의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거나 경쟁적인 환경에서 현명하게 처신하고 싶다면 이 책이 너에게 큰 영감을 줄 거야.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